단테 시대에서 중세는 잊혀지기에는 너무 가까운 과거였고 근대는 외면하기에는 이미 너무 가까이 와버린 미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길로 나선 그대는 지나가다 멈추어서 바라본다. 하느님, 어찌하여 그의 심장은 그렇게 할딱입니까? 이제 나는 사랑의 창고에서 나온 용기를 온통 잃어버렸다. 죽은 연인을 생각하면서 젊은 날의 신비주의적 태도를 철학적 노력으로 극복했다. 베아트리체는 이 바르디가몬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간 지 한 1,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테의 이 좌절도 너무나도 심했죠. 정말 그때까지 순탄하게 이어갔던 어떤 문학 청년으로서의 그런 길,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그 새로운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비타 노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1290년 정도에 베아트리체가 죽었지만은 그 이후에도 베아트리체를 잊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들을 쓰고 그동안에 쓴 시를 모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시에 대한 산문 해설을 같이 달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시인이 되고 스스로 비평가가 되는 그런 독특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와 산문의 복합체로 되어 있죠. 이 새로운 삶에 보면은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단테의 그 사랑, 이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대목을 잠깐 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단테가 된 듯이 말입니다. 사랑의 길로 나선 그대는 지나가다 멈추어서 바라본다. 내 마음처럼 무거운 고통이 있는지를. 그대가 나를 참아 들어주기만을 바라면서 생각해 본다. 내가 모든 괴로움의 집이며 열쇠가 아닌지를. 사랑, 내 한 줌도 안 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고귀함으로 나를 그리도 달콤하고 맑은 삶으로 인도하였으니 내 뒤에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느님, 어찌하여 그의 심장은 그렇게 할딱입니까? 이제 나는 사랑의 창고에서 나온 용기를 온통 잃어버렸다. 그렇게 초췌해진 채 말하기조차 두려워졌다. 부끄러움으로 원하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처럼 하고 싶어서 겉으로는 기쁜 척했지만 안으로는 마음으로 괴로워 울고 말았다. 자, 이런 식으로 단테의 사랑은 한없이 기쁘고 쾌활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또 그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그 내면의 성숙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기도 했죠. 자, 베아트리체가 죽고 나서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잊지 못합니다. 이 19세기의 영국의 화가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이 로세티라는 화가는 단테를 너무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아버지가 지어준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이름에 덧붙여가지고 단테라는 그런 그래서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이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 상진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은 그렇게 한번 바꿔보기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약간 좀 긴 제목을 달고 있죠. 베아트리체 죽음 일주기에 천사를 그리는 단테. 해서 베아트리체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피렌체를 관통하는 아르노 강가의 어느 방에 창가에서 그 아르노 강의 코발트빛 아주 그 푸른 물결을 바라보면서 베아트리체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베아트리체가 죽어서도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잊지 못하고 나중에는 베아트리체가 철저하게 영감의 샘으로 등장하는 그런 신곡을 쓰게 되는 것이죠.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일종의 구원의 통로였죠. 하느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매개체, 천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베아트리체의 인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화답을 받습니다.
단테가 인사하자 베아트리체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서 같이 인사를 해요. 그 인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로세티가 그린 그림인데 이 왼쪽에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의 그림에서 단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세상, 현세에서 베아트리체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죠.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어디냐면 연옥입니다. 연옥의 꼭대기, 즉 지상낙원이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천국과 함께 내세입니다. 현세가 아니라 내세.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 단테가 연옥을 여행을 할 때 베아트리체가 천국에 있다가 연옥의 꼭대기까지 내려와서 마중을 나와서 단테를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현세에서 했었던 그런 구원의 인사를 연장해서 다시 또 인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구원이 실현이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베아트리체가 죽고 나서 단테는 이제 아주 커다란 시리에 잠기게 되고 그러면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문학 청년으로서 순수한 그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활동을 주로 했지만 그 대상이 현실에서 사라져버린 이 마당에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란 뭐냐면 바로 철학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단테는 고귀한 여인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이 고귀한 여인은 베아트리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문학에 몰두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철학 연구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와 함께 현실 참여의 그런 무대로 나서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가리켜서 이 아우얼바흐라고 하는 이 비평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연인을 생각하면서 젊은 날의 신비주의적 태도를 철학적 노력으로 극복했다. 그래서 단테는 훨씬 더 내면이 깊어지는 그런 단계에 오르게 되고 그와 함께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사랑의 이상, 철학적인 어떤 심오한 사상 이런 것들을 현실로 옮기려는 그런 실천의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1292년에 그의 나이 27살 되던 해에 정치 일선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행정가로서 외교관으로서 심지어는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군인의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되고 이것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1298년에는 피렌체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기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극심한 그런 정쟁, 즉 정당들, 파벌들 간의 그런 싸움들이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황파, 또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황제파, 또 그들 사이에서도 또 나눠지고 그래서 이 도시들마다 또는 도시 안에서도 그렇고 아주 복잡하게 이 정쟁들이 전개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단테는 괸피와 기벨린으로 나뉜 이쪽에서 괸피 당에 속했다가 또 괸피 자체가 백당과 흑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백당에 속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펼쳐내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는 불운하게도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301년에 단테가 외교사절로 잠시 피렌체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피렌체에서는 이 반대파가 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 반대파가 정권을 잡아서 일종의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이미 피렌체 밖에 나가 있는 단테를 놓고 단테가 없으니까 골석 재판을 열게 돼요. 그러면서 단테에 대해서 추방령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피렌체에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피렌체의 어떠한 법도 단테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피렌체에 돌아오게 되면은 목숨이라든가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 그런 각오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후로는 단테는 피렌체에 결코 돌아가질 못하게 되고 정처 없는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망명 시기 동안에 단테는 어떠했을까요?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단테는 뭐랄까요? 한창 활동했던 그런 시기에 망명을 해야만 했고 그 현실을 자신의 이상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철저한 그런 좌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단테에게는 굉장히 고난의 시절이었지만은 굉장히 뭐랄까요, 다행스럽게도 이 당시에 20년 동안 단테는 주옥과도 같은 그런 작품들을 써내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삶은 그 이전에 청시제파 시절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 망명 시절에 향연이라든가, 향연은 주로 철학적인 그런 서적이에요. 단테는 철학가로 변신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소고론이라는 책도 쓰게 됩니다. 소고론은 언어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정론이라는 책을 써서 정치학자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그의 대표작 신곡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수백 편의 시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은 시집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물과 땅의 장소와 형태라고 하는 제목의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담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과학자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테는 14세기 초반,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본격적인 르네상스가 오기 거의 100년 전에 이미 르네상스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방면에 걸친 그런 관심, 또 관심뿐만 아니라 전문가적인 그런 안목, 또 체계적인 정리, 이런 것들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단테의 대표작은 역시 신곡이다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정치학자로서, 언어학자로서, 철학자로서 이런 면모들을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야지 단테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테가 망명 시절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세계 시민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세계 시민적인 사고. 세계 시민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새로운 화두입니다.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국가주의, 국가를 단위로 하는 그런 사고를 뛰어넘어서 전 국가를 연대한다, 또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의 어떤 그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지평을 향해서 인간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지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700년 전에 살았던 단테는 벌써 이런 세계 시민적인 사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시민적인 사고를 단테가 처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 시대에 이미 세계 시민주의적인 사고는 있었지만 단테는 그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경험 위에서 아주 자생적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세계 시민주의적인 사고를 이렇게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피렌체가 단테를 쫓아냈는데, 단테가 이제 워낙 또 이 능력이 있고 또 굉장히 끈기가 있고 의지가 있고, 우리 사진에서 그림에서 봤지 않습니까? 정말 깊이가 있는 그런 글들을 써내고 그것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급이 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렌체에서는 단테를 다시 불러들이려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테에게 제안을 하죠. 이제 돌아와라. 단 조건이 있다. 너의 잘못을 시인하라. 그럴 때 단테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내가 피렌체로 돌아가서 피렌체를 위해서만 봉사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학자인 브루크하르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라는 책에서 전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어디에 있건 나는 태양과 별빛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 불명예스럽게, 아니 치욕적으로 국민과 조국 앞에 서지 않고도 그 어디서나 고귀한 진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내게는 빵조차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자, 단테는 어디든지 갑니다. 이탈리아 반도 어디든지 갔고 심지어는 파리와 옥스퍼드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동가식 소가숙하는 그런 정처 없는 방랑 생활을 하면서도 단테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 어디서나 고귀한 진리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고귀한 진리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어디에 있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배가 고프고 고달파도 그것도 또한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인류 전체를 위한 고귀한 진리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나는 딱히 어떤 한 특정한 국가나 민족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보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한 국가에 속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보편적인 인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어떤 고민, 여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단테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